안녕하세요. 증산 4구역 3080 주민대표위원장 박홍대입니다.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면서 부족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여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낙후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여 서민들에게 반듯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준 고마운 사업입니다. 3080은 공공이 주도하면서 민간주도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사업기간 15년 이상을 6년으로 단축시키고 관행처럼 있었던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조합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막으면서 투명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만든 정책으로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3080은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임대주택과 기부 체납을 줄이고 용적률을 상승시키면서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민 분담금을 크게 낮추었고 이주비와 중도금 확대를 방안을 제시하였고 취득세를 대폭 낮추고 도정법이 정한 불합리한 법규를 과감하게 변경하여 원주민들과 서민들이 모두 입주 가능하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3080은 6차까지 발표된 현재 56개 톤도 사업 후보지에서 7만 6천 세대를 선정하였고 너무 많은 구역이 후보지로 지원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민간 공모 신청을 받지 않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080 사업에서 증산 4구역이 순풍에 돛을 단듯이 예정지기부터 본지구 지정까지 전국 사업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자 시세의 눈길이 매우 따갑습니다. 최근 YTN의 그 편파 방송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YTN은 지난 1월 17일경부터 20일 사이에 5일간에 거쳐서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전반에 거쳐서 사전 기획된 내용으로 방송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편향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고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1차 선도구역으로 지정되고 본지구 지정이 가장 먼저 추진되면서 자존감을 드높였던 증산 4구역 주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고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앞둔 구역과 서울시의 사금리를 앞둔 구역의 주민들은 3080 사업으로 주민 합의를 이루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수반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YTN은 수차에 걸쳐서 증산 4구역 3080 주민대표위원회에 인터뷰 요청을 하였지만 그동안의 기획방송에 있던 공영방송의 사례를 인지하면서 방송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차 요구에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전제와 방송 녹음을 배제한 여건에서 조건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YTN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담당 기자와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밝혔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전 기획된 방송 제작이었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YTN 기사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 내용을 확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은 지난 1월 17일경 임야에 대하여 쪼개기 의혹 기사를 실으면서 사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가팔라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서 주목받지 못한 땅이라고 보도했는데 임야를 사업지에 포함시킨 당사자가 근본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 추진위원장입니다. 개발이 어려운 땅을 어떤 이유로 사업지에 포함하였는지는 비대위에 참여하는 전 추진위원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현 3080 추진 주체의 의혹의 눈길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투기를 하면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와 또는 불법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얻으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임야 소유자는 24년 전 이미 매입한 토지였고 국회 소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매매를 허용한 이후 공유지분으로 매매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입니다. 거래 과정에 불법 정의나 탈루가 있었다면 응당 제재를 하면 됩니다. YTN이 쪼개기에 대하여 기사를 실으려면 비대위의 6개 건축업체가 128억 원으로 2020년 2월경 전으로 11개의 단독주택을 나란히 구입하여 빌라 건축에서 150개 이상의 쪼개기를 하려는 행위에 더 무게를 두고 기사화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 추진위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92번지 단독주택 하나를 쪼개기 위해서 아들에게는 토지와 건축물로 1+1을 받으시도록 하고 친인척에게는 9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리등기하여 단독주택 한 개로 1+2를 받게 만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도를 하여야 공정한 보도입니다. YTN은 증산 4구역의 등기부등본 6,000장을 전수조사하여 외진이 66%라는 보도를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증산 4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여 47%로 서울시의 자가 거주 비율 43%보다 훨씬 양호한 구역입니다. 증산 4구역 주민대표 준비위원회는 실제 전화와 우편으로 전수조사한 내역을 엑셀화시켰기에 YTN 기자의 요구에 즉시 뽑아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가 외진이라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하여 확인 후 정정 보도하여야 합니다. YTN은 지난해 증산 4구역 개발 당시 주민 동의율은 67%라고 발표해서 반대 동의서를 400장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보도입니다. 증산 4구역의 총 세대수는 연봉 기준으로 1753세대입니다. 증산 4구역은 예정구역 때 동의서는 75%였고 현재 본지구 지정 동의서는 73% 1280명을 접수하여 나머지 미동의자는 473세대입니다. 여기서 YTN이 확인했다는 반대 동의서 400장에 대해서도 공유지분이나 공동묘로 작성된 것이 있었는지 가족이 동의한 것이 있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400장 모두가 반대 동의서라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찬성과 반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에 무관심한 주민, 연락이 되지 않는 주민, 가족 간의 의견 차이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년이란 짧은 기간을 정하였기에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의 마음이 통합되었다고 인정하고 본지구 지정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YTN은 증산 4구역 3080 주민대표가 접수한 주민 동의율은 73%를 67% 낮춘 것에 대하여 정정 보도하고 반대 동의서가 400장이 정확한 것인지도 재확인 후 정정 보도하여야 합니다. YTN은 지난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신청서를 했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외지인 2명이었다라고 밝혔는데 2명 모두 실거주자이고 자격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무슨 근거로 외지인이라고 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정정 보도하여야 합니다. 증산 4구역에서 외지인을 하고 싶으면 비대위를 형성하고 있는 6개 건축업체, 건축주들이 매입한 주택을 확인하면 모두 외지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건축물은 일부 철거한 상태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YTN은 증산 4구역의 비대위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취재한 것을 주민들의 제보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YTN에 제보한 비대위는 건축업체들이고 외지인들인데 이들 주체는 2020년 2월경을 전후로 증산 4구역에서 11개의 단독주택을 집중 매입하였고 매입한 금액은 128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YTN이 직접 6,000장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이들이 건축업체임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을 대변해서 대다수 주민들을 투입군으로 몰아가는 방송은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방송했다면 확인 후 정정 보도하여야 합니다. YTN은 비대위 사무실을 매일 출근하면서 비대위를 대변하는 기사를 방송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주민들은 궁금해합니다. YTN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 명부에 없는 비대위원장, 재개발을 해제시켰던 전 비대위원장, 법인 빌라업체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만 있을 뿐 3080에 찬성했던 75%의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을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에 공정보도 맞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YTN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비대위가 거주하는 가건물은 2020년 8월경 당시 시세 10억 내외의 단독주택을 40% 이상 비싼 15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빌라 짓겠다면서 가건물을 지은 후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우리 집 짓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라 짓는 일이 자기들이 사는 집 짓는 거 맞습니까? YTN도 원주민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3080 사업지에 빌라 11동 건축하면 약 150개 이상의 빌라를 건축하면
이것이 진정 쪼개기이고 설령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많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YTN은 어떤 이유로 비대위 건축업체들을 대변하면서 선량한 대다수 주민들을 외면하면서 투기꾼으로 전락시키는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증산사구역 3080 주민대표 준비위원회는 주민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청와대, 청원 등의 다양한 조치를 밟아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080의 빠른 사업 추진으로 지금과 같은 유사한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적체된 사금위의 심의를 진행하고 예정지구와 본지구 지정을 빠르게 확정시켜야 합니다. 본지구 지정이 완료된 구역들은 건축 설계업체의 심의기한을 단축시키고 빠른 시공사 선정을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공공도 인력을 보강하여 각 구역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수렴하여 사업의 인력 부족으로 현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점 꼭 당부드립니다. 증산4구역 주민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사건 사고로 곧 우리 사회가 망할 것 같지만 남몰래 수면 아래서는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밤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YTN 보도가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니고 그동안 3080을 추진하면서 알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참모습입니다. YTN은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게 방송하는 공영방송으로 인지하였었는데 근본 사전 기획된 3080 사업의 허위보도만큼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YTN은 기에 방송된 내용에 대하여 실체를 확인하시고 정정보도와 함께 상처 입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 증산 4구역이 좋은 뉴스나 나쁜 뉴스나 가장 먼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선도구역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미 본 지구 지정이 확정된 증산 4구역은 이번 보도로 사업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으나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와 반대파들의 3080 사업에 대한 여론몰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기에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